왔다. 눈 다 떠서. 그러네요. 눈 다 떴네요. 생후 2주차에 접어든 새끼들. 눈도 다 뜨고 건강해 보여서 다행인데요. 제가 걱정 많이 했잖아요. 원래 난산이 워낙 많은 종이고. 다행히도 하늘이가 좀 잘해줬던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다. 한 아이 낳는 것도 힘든데 5아이를 이렇게 한꺼번에 잘 낳고. 그러게요. 정말 기특하죠? 우선은 이제 제가 그 얘기 들었었어요. 하늘이가 좀 큰일 날 뻔했다. 네, 쓰러졌는데 막 마비 왔었죠. 예, 다리 마비 오고 음. 침 흘리고 이게 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며칠 전 갑자기 마비 증세를 보여 응급실을 찾은 하늘이. 검사 결과 산후마비증으로 진단받았는데요. 그걸 우리가 산후마비라고 해요. 산후마비인데 왜 그러냐면 애들이 너무 젖을 많이 빨아먹어서 칼슘, 혈중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근육에 마비가 와요. 출산하고 나서 원래 바로 칼슘 제제를 먹였어야 돼요. 보통 3마리 이상 포유를 하면 아이들이 그 산후마비가 많이 와요. 우리 꼬물이들 이제 모유 금지령 선포입니까? 이 생명이 되게 신비로운 게 젖을 빨아야지 젖을 더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하늘이한테서. 근데 그게 또 모성의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안 빨면 젖도 덜 나오고 아기도 덜 보려고 해요. 2개월까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엄마랑 2개월까지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훨씬 더 적어요. 지금은 새끼라서 문제 행동이 안 나타나지만 나중에 커서 개춘기 때 조금 불안한 모습. 네,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인공포유를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해주고 나머지는 젖을 빨게 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이의 건강을 생각해서 모유 수유와 인공포유를 번갈아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거를 조금 들어줘야지 우유가 나와요. 엎드린 자세로 주는 이유. 분유가 코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잘 주네. 너무 잘 주는데요? 자세가 진짜 좋아요. 잘 빤다. 하늘아, 새끼들 걱정 말고 건강 잘 챙겨야 돼. 한 달 후, 꼬물이들은 과연 얼마나 자랐을까요? 하늘이네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거는 그 뭐예요? 이거요 등심이요. 소요? 네, 소 등심이요? 네. 점심에 고기 드시려고요? 아, 하늘이 아기 낳고 나서 한 번씩 구워줘가지고요. 어우, 맛있겠는데요? 윤선이는 안 드세요? 은선이는 따로 먹을 거야? 언니 거지? 언니 거야. 출산 후 하늘이의 건강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가족들. 칼슘제 복용은 물론 각종 특식들까지 살뜰히 챙기는데요. 덕분에 하늘이가 기력을 되찾은 모습인데, 잠깐만, 그나저나 새끼들은 어딨죠? 이야, 벌써 이렇게 자랐나요? 엉금엉금 기던 때가 언젠데 이젠 스스로 앉아있기까지 하네요. 얘가 첫째. 얘가 둘째. 둘째. 얘가 셋째. 얘가 넷째. 그리고 얘가 막내. 한 달 사이 폭풍 성장한 녀석들. 그렇다 보니 5마리 돌보기를 어미인 하늘이가 힘겨워한다는데요. 애들이 5명이 덤비면 하늘이가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이제. 너무 빨리 크는 것 같아요, 애들이. 바람잘 날 없는 하늘이와 오남매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실래요? 옛날 개구쟁이 오남매가 살았어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던 녀석들은 크면 클수록 싸우는 일도 늘어났죠. 나랑 놀자. 야, 어딜 무는 거야? 한 번만 더 덤비기만 해봐라. 보다 못한 엄마가 싸움을 말려보기도 하지만 말을 잘 들을 리가 없죠.
어찌나 서로들 장난이 심한지 언뜻 보면 서로 뒤엉켜 싸우고 다투는 것 같지만요. 오남매는 지금 세상을 알아가기 위한 건강한 성장 과정을 보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오남매가 태어난 지 2개월째 중대 결정을 내리는 어미견. 그것은 바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 하지만 씩씩한 우리 오남매들은 새로운 맛의 세계를 알게 됐고 투둥탁 무럭무럭 자랐다고 합니다. 오남매 이야기 끝! 애기들. 한국에 왔을 때 여기 야, 이 동장까지 준비하는 걸 보니까 외출을 하려나 본데요. 오남매들 어디 가나요? 여우가 네? 얘들 어디 가는 거예요? 예방접종 알아요. 생후 6주에서 8주는 초유로부터 얻은 면역 항체가 줄어들 때라 예방 접종을 꼭 해줘야 한다는데요. 그나저나 얘네들 첫 외출 아닌가요? 밖에 나간 적 있어요? 아니 오늘 처음 나가는 거예요. 이야, 바깥 세상을 처음 마주하는 오남매. 첫 외출에 예방 접종까지 생애 첫 도전입니다. 과연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어디 한번 지켜볼까요? 오늘 종합 백신하고 코로나 장염 하나씩 맞고요. 하나에 2대씩 맞을 거고요. 오늘 맞고 2주 있다 또 2차 맞추고. 네. 그저 이 상황이 얼떨떨할 녀석들. 얘들아, 주사 잘 맞을 수 있지? 첫째부터 맞을까요? 아우, 아프겠네요. 어우 잘 맞네. 아이고, 이 녀석 잔뜩 겁먹었네요. 그래도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막내까지 무사히 접종을 완료. 태어난 지 엊그제 같은데 세상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오남매. 괜스레 뭉클해집니다. 나온다 하늘아 나온다. 힘 한 번만. 어짜. 기나긴 기다림 끝에 처음 세상에 나온 그 순간부터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준 5 강아지들. 하지만 이들의 견생은 이제 시작. 녀석들이 꽃길만 걷기 위해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평생을 좌우할 생후 3개월 강아지들을 위한 설수레이노의 야심찬 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교육생 전사들 입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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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아, 하늘아, 엄청 컸구나. 아유 이뻐라. 아이고. 우와, 정말 많이 컸네요. 진짜 많이 컸다. 야 멀리서 보면은 엄마인지 새끼들인지 모르겠다. 지금 얘가 몇 대였죠? 우리 그때 봤을 때? 넷째. 넷째. 넷째 되게 조그맸었는데? 네, 폭풍 성장. 작게 태어났던 넷째, 걱정과는 달리 지금은 폭풍 성장. 제가 그러면 셋째. 셋째. 오늘 컨디션 좋은 셋째도 어릴 적 모습 그대로 잘 자랐네요. 그런데 다른 녀석들은 어딨죠? 딴 아이들은 다 이제 입양이. 네. 애들 입양 보낸 시기가 어떻게 되죠? 지금 2차 접종하고 쭉. 그쵸, 그쵸. 네. 8주가 강아지들 입양 보내는 시기 중에 가장 좋은 시기예요. 2개월이 되면 엄마가 이제 젖을 주는 걸 싫어해요. 그 전부터 되게 힘들어했었죠, 하늘이가. 네. 그리고 점점 엄마랑 떨어져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 새로운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 맞는 이 생활 습관을 배워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진짜 잘하신 거예요. 무조건 더 있어도 안 좋아요. 더 빨라도 안 좋고. 둘째야, 잘 가.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봉봉. 안 무네. 어미와의 충분한 시간을 보낸 후 입양 가서인지 새 가정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데요. 공이 먼저. 아니, 얘들아, 다들 잘 지내고 있니? 먼저. 보고 싶다. 만기. 그렇지. 오남매에게도 평생 불릴 이름이 생겼는데요. 첫째는 망기, 둘째는 봉봉, 셋째는 춘향, 넷째는 춘자, 막내는 보스.
이름도 각자 개성 넘치죠. 솔직히 누구 제일 보고 싶으세요? 지금 셋 중에. 저는 그래도 하늘이 닮은 만기. 만기 첫째. 우리 큰 따님은 저는 막내를 제일 예뻐했어서 지금 막내가 제일 보고 싶어요. 막내. 우리 아들은 둘째. 우리 딸은 막내. 다 보고 싶어요. 아, 제일 좋은 보호자네. 제일 좋은 보호자네. 그런데 그때 하늘이와 똑 닮은 녀석들의 등장. 아, 저 친구가 만기예요? 아, 귀여라. 안녕. 보스야. 야, 근데 애들 진짜 다 잘 컸다. 얘가 몇째예요? 이거 막내. 막내. 막내 한번 보자. 너 그때 진짜 조그맸는데 지금도 제일 조그만 것 같긴 하다. 응? 아유, 애들 사이성은 다 진짜 좋다. 잘해주시는 것 엄마, 같아. 안녕. 제주도에 사는 둘째를 제외하고 모두 한자리에 모인 새끼들. 둘째야, 잘 지내고 있지? 다음에 만나자. 애들 너무 잘 노는데? 오늘 왜 모인지 아세요? 그냥 가족 상봉? 우선은 뭐 첫 번째로 가족 상봉이지만 이제 지금 시기가 강아지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고 재밌는 곳이고 행복한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지금 이 나이 때는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나이 때 그런 걸 안 해주면 나중에 5개월이 딱 지나가 버려서 세상이 다 무서워요. 이제부터 20년 동안 살 때 필요한 것들, 경험해 볼 것들을 저랑 차근차근히 미리 한번 경험을 해볼 거예요. 어린 강아지라면 꼭 해야 할 사회화 교육. 첫 번째, 행동 풍부화 교육. 바닥에 철판을 깔고 그 위로 공을 던져 일부러 시끄럽고 산만한 상황을 만드는데요. 일상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지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예민한 거, 움직임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나중에 이런 게 훅 지나가면 깜짝 놀라거나 거기에 대해서 짖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생활하면서 이런 거 좀 이렇게 쓰러뜨릴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깜짝깜짝 놀란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불안이 많은 친구들은. 그냥 경험하는 게 아니고 재밌어. 하다 보니까 간식도 먹어. 하면서 나중에 커서 불안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재밌게. 생전 처음 보는 상황일 텐데 잘 할 수 있을까요? 던져볼게요. 하나, 둘, 셋. 어이 무서워. 어이 무서워. 깜짝 놀라긴 했지만 이내 호기심을 갖는 모습인데요. 소리가 나서 무서웠지만 보면 간식도 있고 별로 신경 안 쓰죠. 5개월 미만의 강아지들은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많은데요. 그렇기에 금세 좋은 반응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이게 회복력이에요. 분명히 깜짝 놀랐는데 이 물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바로 다시 올라와서 이건 괜찮은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잘하는 건 아니죠. 반응에 따라 맞춤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지금도 보시면은 약간 하품하고 소리에 좀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극은 보스한테 조금 높은 거죠. 약한 소리부터 차근차근 올리는 게 좋은 거고 이렇게 억지로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더 하라고 하면 약간 아빠나 가족들한테 우리 친구한테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보스야. 보스는 그러면 이거 먼저 해볼까? 뭐야? 이거 뭐야? 무서웠어. 반려견이 무서워할 경우 약한 자극부터 하나씩 단계를 높여가야 하는데요. 소리를 내기 전부터 잔뜩 긴장한 보스. 간식으로 긴장을 먼저 풀어줍니다. 춘자야, 넌 왜 그러고 있니? 소리는 오히려 크게 반응이 없어. 근데 아마 이 발바닥 감촉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은 물건에 대해서도 무서워하는 이유가 다른데요. 이 녀석은 촉각이 예민한가 봅니다. 이 철판이
동물병원에서 처치실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뜩이나 병원이 무서운데 여기 위에 올라가니까 더 무섭잖아요? 그러면 진료받을 때 더 불안해져요. 철판에 올려둔 간식을 먹으며 그렇지. 차가운 재질에 익숙해져 보는데요. 그렇지. 그러던 그때 옳지! 춘자도 깼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깨 나가야 돼요. 한 번 용기 내더니 거침없는 녀석. 이게 바로 사회화의 힘이겠죠? 사회화를 한다는 건 평소에 잘 해보지 못한 경험을 우리가 준다는 거거든요. 처음 보는 거,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런 경험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사회화는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라. 멘탈 백신이다. 나중에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 않고 보호자와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백신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다양한 경험을 통한 멘탈 백신 접종 완료. 하늘이네 새끼 강아지는 정말로 사회화 교육을 잘하는 편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1차 사회화, 목욕과 2개월까지 같이 있기가 아주 잘 돼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화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 산책을 1차 접종이 끝나자마자 바로 나감으로써 외부 자극에 대해 노출이 되고 그런 자극들이 무서운 게 아니다, 스트레스가 아니다라는 게 익숙해져서 지금 바깥 상황에 나와서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아도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차 사회화 시기를 놓쳤다면 그렇지 않은 강아지들보다 문제 행동을 보일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더 꼭 이 사회화 교육이 필요한데요. 가장 적당한 시기는 2개월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정말 늦더라도 3개월부터는 시작을 해야지만 마지막 남은 1개월 동안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런 준비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사회화 교육 두 번째, 산책 교육. 네,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집 강아지가 지금 10살인데 아직도 도시 산책을 못해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산책을 공원으로 데려갔어요. 공원으로 데려갔더니 버스, 좀 큰 차가 지나가면 막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려고요. 어릴 적부터 조용한 공원만 산책하다 보면 그 외의 장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오늘 처음으로 도심 산책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이구, 조심.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애기들만 강아지들 산책시키러 나가면 안 돼요. 네, 네, 오케이. 같이 엄마랑. 도심에서는 조금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가시죠. 차가 많은 도심에서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평소보다 줄을 더 튼튼하게 매는 게 좋겠죠? 보스랑 만기는 보호자님이랑 벌써 소통이 좀 돼요. 보스도 많이 해본 티가 나요. 만기. 와우, 이게 바로 산책 조기 교육의 힘. 잠깐만 기다려봐요. 조금만 차분하게. 네, 앉아. 만기. 이렇게 끝내고는 잘 안 해봐서. 이것도 사회와의 차이예요. 어린 나이 때부터 이런 거를 경험해본 애들은 되게 차분하죠. 조기 교육도 좋지만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단 사실. 춘향이 춘자는 안고 가볼게요. 춘향이 춘자 한번 안고 가볼게요. 얘네는 산책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동안 도시 생활에 맞게 산책을 한 게 아니라 엄마만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붙지를 못하니까 계속 불안해요. 그러니까 줄을 하고 산책을 거의 안 해본 거예요. 약간 불안해 보여요. 춘향이는 바깥 환경에 대해서 혼자서 재밌고 줄도 나쁜 게 아니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산책줄은 어디서든 지켜야 할 패티켓. 어릴 때부터 줄과 친해지는 게 중요한데요. 줄을 한 채로 걷고 간식 먹고 어렵지 않으니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해주실 거죠? 자, 이런 거 지나갔을 때도 그렇죠. 네. 오토바이 지나갔을 때 이 나이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나간 것만으로도 칭찬. 네, 우리가 이런 소리, 오토바이 소리나 이런 거. 옳지. 자. 반려견에게 산책만큼 좋은 사회화 교육은 없죠. 다만 차량이 많은 곳에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의 데미를 장식할 교육, 바로 목욕입니다.
처음에 목욕을 할 때는 절대로 목표를 목욕으로 잡으면 안 돼요. 내가 노는 와중에 그냥 조금 씻는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발목까지만 들어가서 괜찮아요. 네, 발목까지만 들어가서 괜찮을 거예요. 그쵸, 그쵸. 발목까지만 담궜을 뿐인데 여기저기서 도망자 속출. 야, 이래서 언제 다 씻나요? 지금은 깨끗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재밌게 놀고 물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하고 샴푸는 진짜 최소한. 안 그러면 헹궈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물에 대해서 목욕에 대해서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새나기에서 이런 모습 많이 보셨죠? 목욕이 전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발목 담그기. 조금 잘한다 싶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세요. 살짝 옳지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옳지. 옳지. 물과 간식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발목까지 성공했다면 몸을 살짝 적셔주는데요. 이때 꼭 명심해야 할 게 있죠. 나오고 싶으면 좀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망기는 벌써 물을 좋아하게 됐나 본데요. 첫 경험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처음에 목욕했을 때 코에 막 물이 들어간다거나 눈에 샴푸가 들어간다거나 귀에 물이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벌써 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지만기. 오이 좋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4, 5개월 전에 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너도 들어올래? 너도 들어오면 먹을 수 있어. 끝까지 좋게 기억되려면 마무리도 잘해야겠죠?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단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생명이잖아요. 근데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새끼를 아무 지식 없이 임신시키고 새끼 낳겠다고 하다가 입양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또 그러다가 유기견도 정말 많이 생기고요. 너무 쉽게 강아지들의 임신 그리고 강아지의 입양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만 한 번 더 내가 이 강아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지 2번, 3번 아니 10번 자신에게 되물어보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는 처음 키우다 보니까 살짝 걱정도 됐고 했는데 만기의 마음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힘들긴 하겠지만 그만큼 데리고 입양해 온 만큼 더 열심히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도 벌어졌었고 이제 중간에 하늘이가 잘못된 뻔한 상황도 벌어졌고 했는데 아프지만 않고 끝까지 오래오래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늘이에게 고맙고 너무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출산부터 성장까지 함께한 100일의 시간. 이제는 그보다 더 긴 나날들이 함께할 텐데요. 늘 지금처럼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실 거죠?